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치인 체포 지시는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 이 주장을 밀어붙이려 합니다. 이게 명백한 탄핵 사유라는 걸 스스로도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공격하는 게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증언해온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입니다. 윤 대통령은 아예 자신이 탄핵 소추된 게 두 사람의 공작 때문이라고까지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희 JTBC가 이중 홍 전 차장에게 14명 체포 대상 명단을 불러줬다는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부하가 한 진술을 확인했습니다. 방첩사 간부의 진술인데 정치인을 호송 후 구금하란 임무를 분명히 부여받았고 그 명단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명단 속 숫자가 홍 전 차장이 들었다는 딱 그 14명인데 그 면면도 거의 일치했습니다. 첫 소식 유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 통화한 뒤 기록한 메모입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 정치인, 법조인들의 이름과 14명이라는 글씨도 보입니다. JTBC가 검찰 특수단과 군검찰 등을 취재한 결과 여 전 사령관의 부하인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이 계엄 당일 사실상 이와 같은 지시를 받았었다는 내용의 자필 진술서를 검찰에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 과장은 12.3 내란 사태 당일 밤 11시 4분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임무를 부여받았다면서 경찰에는 호송차를, 조사본부에는 구금시설을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 호송 및 구금 명단은 14명으로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조혜주, 조국 등이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이들을 인수받아 호송 후 구금시설로 이동한다는 임무를 하달받았다고 자필 진술했습니다. 구 과장은 또 4일 새벽 0시 25분에 신모 소령이 소속된 1조가 출발했고 최모 소령이 소속된 2조부터 순차적으로 출발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1조, 2조 축차 검거 후 방첩사 구금시설의 감금 조사라고 써있는 홍 전 차장의 메모 내용과 일치할 뿐 아니라 최소 2개 조가 실제 출동까지 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홍 전 차장이 탄핵 공작을 벌인 거라고 공격했습니다. 12월 6일 바로 이 홍장원의 공작과 12월 6일 우리 특전사령관의 김병주 TV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 프레임과 이 탄핵 공작이 저는 시작된 거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12.3 내란 사태 당일 방첩사에서 직접 지시받은 구 과장의 자필 진술로 윤 대통령의 공작설은 힘을 잃게 됐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이렇게 정치인을 체포하란 지시를 받은 뒤엔 방첩사 안에서 자기들끼리 근데 이 사람들 혐의가 뭐냐, 영장 없이 구금할 수 있느냐 이런 대화가 오갔다고도 진술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떠한 범죄 혐의점이 없는데도 무작정 잡으라고 체포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하예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은 계엄 당일 상부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군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으로부터 관련 임무를 부여받았다면서 당시 상황을 자필로 자세하게 복기했습니다. 특히 김 전 단장이 지시를 한 이후 나오는 길에 그런데 혐의가 뭐냐며 영장 없이 구금할 수 있는지 법무실에 문의해보라고 물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바쁜 상황으로 인해 답변은 전달받지 못했다면서 관련 인원들이 내란 음모 등 중대범죄는 저지르지 않았으리라는 추측이 전부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간부인 김 전 단장도 체포 대상자들의 혐의는커녕 구금이 가능한지 여부도 모른 채 지시를 내렸던 겁니다. 구 과장의 진술은 계엄 선포 직전까지 일부 핵심 인물들끼리만 관련 사항이 공유됐던 정황도 드러나 있습니다. 구 과장은 체포 지시가 있기 전 부대로 들어갈 때만 해도 북한의 오물풍선 관련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포고문 내용 중 정치활동 금지 내용을 보고서야 어떠한 혐의가 있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의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구 과장이 포고령을 확인한 건 4일 자정을 30분 넘긴 시점으로 이미 체포를 하기 위한 수사팀이 현장으로 출동하고 난 뒤였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당시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정치인 체포하란 지시를 받은 방첩사 수사단장도 국회에 나와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특히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이 임박하자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3명을 콕 집어 집중하라 지시했다고까지 밝혔습니다. 결국 지시를 내렸다고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과 여인영 전 사령관만
그런 일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대상자 14명을 한 명씩 불러주면서 잡으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여 전 사령관이 체포라는 단어는 안 썼지만 맥락상 체포 개념으로 인식하고 따랐다고 했습니다. 잡아서 수방사로 이송시켜라. 장관님으로부터 들었다. 전화를 받았다 하면서 받아 적어라 해서 수첩에서 제가 직접 한 명 한 명을 받아 적었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가 임박하자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3명을 콕 집어 집중하라는 지시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전화를 받고 다시 전파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14명 명단은 다 있고 3명만 집중을 해라라고 해서 불러준 3명만 전파를 했습니다. 앞서 방첩사 출동조 단체 대화방에서도 3명을 먼저 체포해 구금하라는 지시가 확인된 바 있는데 여 전 사령관 지시가 김 전 수사단장을 거쳐 현장 요원들에게까지 전파된 정황을 뒷받침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 전 사령관은 체포 용어는 부하들의 언어 습관에서 나온 것이라며 체포 지시를 거듭 부인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시받은 사항인지 내가 평상시에 훈련 받아서 그때 내 입에 밴 용어인지 내려갈수록 도대체 지시받은 내용이 정확히 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김 전 수사단장은 윤 대통령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싹 다 잡아들이라고 한 건 간첩을 의미한 것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방첩사조차 혼자 못 잡을 정도로 많은 간첩단 한 40~50명 되니까 때려잡으러 국정원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식의 대통령의 싹 잡아들여 정리해라. 이거는 틀린 말이죠. 그런 건 없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당시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는지는 탄핵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입니다. 윤 대통령은 부인하고 있지만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은 쌓이고 있습니다. 이 내용 취재한 유선희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유 기자, 결국은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건 그 지시를 내린 걸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과 여인영 전 사령관만 빼고는 다 일치하는 것 아닙니까? 네, 먼저 홍장원 전 1차장이 여인영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해서 14명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그 시간부터 보겠습니다. 이건 여인영 전 사령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요. 계엄 당일 밤 10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전화를 해서 14명 얘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대우 전 수사단장은 계엄 당일 밤 11시쯤에 그 여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 들었다는 14명 명단을 받아 적어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다고 어제 얘기를 또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새로 밝혀진 내용이죠. 저 구민의 수사조정 과장은 김대우 단장에게 11시 4분쯤에 그 14명을 호송해서 감금해라라는 구금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이제 10시 50분부터 밤 11시 4분까지 약 15분의 시차를 두고 여인영 전 사령관을 중심에 두고 국정원 최고위 간부 그리고 방첩사의 그 간부들, 부하들에게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 전달이 된 것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양쪽에서 똑같은 시간에 말을 맞췄다 이렇게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요. 네. 이 지시를 내린 여 전 사령관만 여전히 내용을 좀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영 전 사령관 쪽은 체포라는 단어를 쓴 기억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이 체포라는 단어는 그 홍장원 차장 메모에도 없습니다. 대신 이제 구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이 구민의 과장에 잡힐 진술서를 또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호송 후에 구금 시설로 이동한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제 구민의 과장의 상관이죠. 그 김대우 전 단장의 국조특위 증언 과정에서도 이 체포라는 말을 두고 여러 가지 언쟁이 오갔는데요. 직접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체포란 말은 없었는데 잡아서 수방사로 이송시켜라. 잡아서 이송시켜라. 수방사로 이송시켜라. 아니 잡는다는 게 체포잖아요. 사실 법률적인 용어로 한다면 체포인 거고. 예. 그러면은 잡아 당겨라. 체포해라. 똑같은 그런 의미지. 그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다르게 해석했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잡아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체포의 개념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방첩사 수사단장도 이 잡으라는 말을 체포로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누구라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인영 전 사령관은 검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다. 방첩사에는 구금시설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 부분도 조사가 된 내용이 있다고요? 네, 이것도 구민의 과장에 잡힐 진술서를 보겠습니다.
이제 체육관에 그 수사관들을 준비시키고 경찰의 호송차를 조사본부의 구금 시설을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이제 진술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전 사령관 측의 주장대로 방첩사의 구금 시설이 없다고 하더라도 밑에 실무자는 군사경찰, 그러니까 국방부 조사본부의 구금 시설을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아까 그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지만 감금 조사를 위해서 체포조가 최소 2개 조 이상 움직였다고, 그러니까 출발을 했다고까지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방첩사에 구금 시설이 없으니까 뭐 구금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는 설득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심지어 이 홍장원 전 차장이 탄핵을 공작했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 정치인 체포 지시 없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근데 오늘 저희가 취재한 내용을 보면 이런 주장이 더욱 설득력이 떨어지게 된 거 아닙니까? 네, 오늘 구민의 과장의 진술로 가장 명백해진 부분은 그 정치인에 대한 구금, 만에 하나 정말 양보를 해서 체포라는 단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체포나 다름없는 잡아서 구금해라 라는 지시는 최소한 있었다라는 게 입증이 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정치인 구금 체포 지시를 진술한 이제 홍장원 차장, 그리고 또 이제 곽종근 사령관을 집중해서 이제 공격을 하고 또 탄핵 공작의 배후로 이렇게 지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국회의원 구금이라는 부분은 아무리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불법이고 또 내란죄의 핵심 혐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왜 기를 쓰고 이 부분을 좀 부인을 하는지, 또 심지어 공작설까지 뒤집어 씌우고 이런 노력들을 하는지 짐작이 가는 대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선희 기자는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